네, 이번 7.5의 제목은 Area of Surface of Revolution, 즉 회전체의 옆 넓이를 계산하는 공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섹션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y는 fx가 이렇게 있으면요, x는 a부터 x는 b까지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이런 항아리 같은 입체가 생기겠죠. 이 항아리 모양의 입체의 옆 넓이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A에서 B 이 구간을 n등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하나의 모양이 이런 식의 입체가 나올 건데요.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밑면은 이게 되고 아마 윗면은 이 녀석이 되는 입체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곡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이걸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서 이 입체의 옆 넓이를 계산해서 다 더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이 입체가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빼는 이 원뿔대가 되고요. 이 회전체의 옆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원뿔대의 옆 넓이를 먼저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긴 원뿔의 옆 넓이를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옆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쪽에서 잘라서 펼쳐보면 전개도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편의상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요, 이 옆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부채꼴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L제곱 곱하기 세타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타를 마음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세타에 대한 관계식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구하냐면 이 길이는 이 원의 둘레와 같다. 즉 원의 둘레는 2파이r은 이 길이는 L 세타이기 때문에 세타는 이렇게 나눠주면 2파이r 나누기 L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값을 여기에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L 제곱에 L분의 2파이r이 돼서요. 답은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L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원뿔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R1과 R2와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뿔대의 옆 넓이는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이 길이를 L1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원뿔의 옆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이 빗변이죠. 그래서 L1 더하기 L 그렇게 쓰면 되겠고요. 작은 원뿔의 옆 넓이는 파이 곱하기 R1 곱하기 이 길이를 L1이라고 했으니까 L1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주면 파이가 되고요. R2 빼기 R1의 L1이고 더하기 R2의 L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임의로 정한 값은 L1이기 때문에 L1을 다른 값으로 표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비례식으로 하면 됩니다. 즉 L1 대 R1은 이 길이 L1 더하기 L분의 R2 그러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정리를 하면 R2 빼기 R1 곱하기 L1은 R1L이 돼요. 근데 우리가 L1을 임의대로 만든 거니까 이걸 소거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값, 즉 여기 값이 있죠. 이거 대신에 R1L을 대입하면 L1이 없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파이 곱하기 R1L 더하기 R2L 이렇게 이제 쓰면 되고요. 이렇게 써도 답인데요. 편의상 R1과 R2의 평균을 우리가 R이라고 쓰면요. 이 값은 바로 2파이 곱하기 R 곱하기 L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도 좋고 이렇게 기억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리만의 이론을 활용할 때처럼 똑같이 구간 A부터 B까지를 n등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n등분을 해서 이 각각 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잘라보면 I번째는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큰 원뿔 같은 데서 작은 원뿔을 빼는 이런 모양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pi-1에서 pi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는 이 원뿔대의 옆 넓이를 다 더해서 극한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앞서 구한 이 원뿔대의 옆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면 2파이 곱하기 r, 즉 이 반지름과 이 반지름의 평균 곱하기 L이 되거든요. 그래서 2파이 곱하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yi, 그리고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yi-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의 평균. 그리고 아까 여기 이 빗변의 길이 L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서는 pi와 py-1 사이의 이 선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섹션 7.4에서 뭘 공부를 했느냐면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 여러 개의 선분의 길이로 이렇게 쪼갰었거든요. 그래서 각각 그 선분의 길이는 즉 pi-1과 pi의
선분의 길이는 1 더하기 f 프라임 xi의 스타의 제곱에 루트를 해서 이 길이 델타 x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적당한 xi 스타 샘플 포인트가 이 구간에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가 민밸류 시어렘을 이용을 해서 증명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 길이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ai는 이거 2로 나눠주고요. 파이 곱하기 yi-1 더하기 yi의 방금 pi-1pi의 길이를 이렇게 곱해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샘플 포인트는 이 구간에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델타 x는 작은 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xi-1과 xi가 가까워지니까 즉 fxi와 fxi 스타가 가까워지고 이거는 별로 이제 수학적인 표현은 아닌데 꽤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을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fxi-1과 fxi 스타와 이렇게 가까워진다. 오차가 굉장히 적어진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이 옆넓이 ai는 이 식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값과 어떤 값이 가까워지냐면 이 yi-1 대신에 fxi 스타를 대입해주고 yi 대신에 다시 fxi 스타를 대입해주면 이 값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회전체의 옆넓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의 극한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함수가 좋은 함수이면 좋은 함수라 함은 인테그러블 이다인데요. 이 미적분학 시간에는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들어서 조건을 f'이 컨티뉴어스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f'이 컨티뉴어스면 당연히 f도 컨티뉴어스라서 여기 있는 함수들이 다 연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테그러블이 되는 거죠. 리만의 이론에 따르면 이 값이 이렇게 수렴하게 된다. 여기 있는 샘플 포인트를 전부 다 x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적분하기를 a부터 b까지 2파이 fx 곱하기 루트 1 더하기 f'x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증명한 것을 정확하게 스테이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x의 범위는 a부터 b까지예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회전을 했을 때 생기는 회전체의 옆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적분하기를 a부터 b까지 2파이 fx의 루트 1 더하기 f'x의 제곱을 계산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 fx 대신에는 y를 대입을 하면 되고 이 f'x 대신에는 dy, dx를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바로 이게 우리가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이걸 우리가 앞서 7.4에서 배웠던 디퍼런셜 ds 기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이 ds는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을 해서 루트 씌워지는 기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필요한 기호, 즉 dx 또는 dy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dx 제곱을 밖으로 나가면 바로 dx가 되고 1 더하기 dy 그리고 dx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체 이 부분이 d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훨씬 이 식보다는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방금은 y는 fx인 경우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y는 fx인데 이게 1대1 함수가 되면 x는 gy, 즉 y쪽의 함수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x는 루트 y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적분하기를 x축이 아니라 똑같은 결과인데요. 즉 x축으로 회전한 거지만 y축에서 적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y축에서 적분을 하려면 이 뒤에 적분하는 디퍼런셜이 dy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 ds에서 dy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dy로 빼내면 여기에는 끝에는 dy가 되고 1 더하기 dx dy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x축으로 회전을 하는 입체의 건넓이는 2파이 y를 ds에서 적분하는 거다. 그래서 x축을 따라서 적분하나 y축을 따라서 적분하나 기본적으로 이 두 공식은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적분을 x축을 따라서 적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dx로 묶어주고요.
y축을 따라서 적분하고 싶다 그러면 dy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첫 번째 경우 y는 fx는 항상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게 역함수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경우를 계산할 수는 없죠. 즉 예를 들어서 y는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x축으로는 적분할 수 있는데 y축으로는 적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식보다는 이 첫 번째 식을 잘 기억을 해 두는데 이 두 번째 식도 계산 가능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두 경우는 같은 공식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식의 뜻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 y는 무슨 뜻이냐면 x를 하나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 이 파란색 길이가 y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x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 이렇게 이제 돌아가지 않겠어요? 2파이 y는 이 점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이 둘레가 되겠고요. ds라는 것은 이 호의 길이를 따라가는 거니까요. 이 곡선의 길이를 따라서 이 원의 둘레를 적분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x인지 y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방금 이 그림을 기억하면 절대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그래프를 x축이 아닌 y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생기는 입체의 옆 넓이를 계산하는 공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앞서 한 것과 x, y 역할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2파이 y가 아니라 2파이 x를 적분한다는 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2파이 x가 어떤 뜻인지를 생각해 보면 y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니까 이 선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가 x가 되니까 이 점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갈 때 생기는 원의 길이가 2파이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이 곡선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ds, 호를 따라서 적분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축을 중심으로 회전했을 때의 입체의 옆 넓이는 기본적으로 항상 이 공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느 축을 따라서 적분할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y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니까 x는 gy라는 식을 회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y축에서 적분하는 것이 항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y축에서 적분할 때는 이 ds라는 것을 dy로 이렇게 끄집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빼내면 루트에 1 더하기 dx dy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x는 gy라는 식을 y가 c에서 d까지라고 할 때 생기는 입체의 옆 넓이는 c부터 d까지 적분하기를 2파이 x입니다. 루트에 방금 설명드렸던 이 디퍼런셜을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혹시 1대1 함수가 돼서 y는 fx 형태로 써질 때 이 같은 그 입체의 옆 넓이를 즉 이쪽으로 회전했다고 해도 x축으로 적분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때 이 뒤에 디퍼런셜 ds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dx로 끄집어내면 a부터 b, 이때 a는 이렇게 내려보면 이 값이 지금 a가 되겠고요. 이렇게 내렸을 때 b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y축으로 회전을 했을 때 생기는 입체의 옆 넓이를 x축을 따라서 적분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2번은 항상 가능하지만 1번은 가능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생길 때는 x축으로 적분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기억을 해두고 y축으로 회전할 때는 항상 2파이 x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식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y는 루트 4-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만 생각을 해서 문제는 x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해서 생기는 이 서피스의 옆 넓이를 계산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건 원이기 때문에 원을 전체를 다 회전하면 9가 되죠. 그런데 x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9에서 마치 큰 수박이 있는데 아마 양쪽을 잘라낸 채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일부가 이건데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 아마 이렇게 생기는 이 서피스가 있을 건데요. 이것의 옆 넓이, 이쪽은 생각하지 않고요. 요 그래프만 돌아가는 거니까 이쪽 옆 넓이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x축으로 회전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공식은 2파이 y ds예요. 그런데 우리가 적분을 어디로 할 것인가? x로 적분하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x로 묶어내면 공식이 결국은 이거예요. 근데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이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식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를 x로 미분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x 나누기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서요. 이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이게 제곱이니까 x제곱 나누기 4-x제곱이 되죠. 이 식을 제곱하니까요. 그래서 루트 안에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는 4-x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곱하면 또 더하기 x제곱이 돼서 x제곱은 사라져서요. 루트 4만 남으니까 피적분 함수는 2 이렇게 간단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8파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일단 x축으로 회전을 하는 거니까 2파이 y ds다.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적분할 것인가. 네, 그것만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y는 x제곱 포물선이 있는데요. 1,1에서 2,4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이 여기 있고 2,4가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y축으로 회전한다. 이걸 잘 봐야 되죠. y축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2파이 x ds예요. 그런데 이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ds를 x축으로 적분할 수도 있고 y축으로 적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x축으로 봐도 함수이고 y축으로 봐도 함수거든요. 두 가지 방법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x쪽으로 적분하려면 dx로 묶어주고 디퍼런셜 부분을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dy dx가 필요한데요. y를 x로 미분하면 뭐냐면 x제곱을 미분하니까 2x가 되죠. 그래서 2x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x에 루트 1 더하기 4x제곱이 되겠고요. 조심해야 될 건 x에서 적분하니까 범위가 1부터 2까지예요. 그래서 이 정적분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삼각지항 같은 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x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걸 미분하면 8x니까 여기가 지금 사실 있는 거거든요. 루트 안에 있는 1 더하기 4x 제곱을 u라고 치환을 하면 du는 8x dx가 돼서 우리가 치환 적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파이 곱하기 지금 여기는 x가 1이면 여기에 대입을 하면 u는 5가 되고요. x가 2이면 여기에 x2 대입하면 u는 17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루트 u가 되고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dx 여기는 x 곱하기 dx는 이쪽으로 넘기면 8분의 1 du가 돼서 이 디퍼런셜 계산까지 끝나서 이제 적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2파이와 8을 계산하면 4분의 파이이고 5부터 17까지 루트 u를 적분하면 되니까요. 이 t는 그냥 산수죠. 계산해보면 6분의 파이에다가 17 루트 17 빼기 5 루트 5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는 지금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x축으로도 함수가 되고 y축으로도 함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y쪽으로 한번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y축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공식이 2파이 x ds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dy로 밖에 빼내면 디퍼런셜 형태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dx, dy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y는 x제곱이니까 x는 루트 y가 되거든요. 그래서 x를 y로 미분하면 이 식을 미분해야 돼요. 그래서 dx, dy는 1 나누기 2 루트 y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하면 1 더하기 4y 분의 1이 되고요. 앞에 이 x도 역시 우리 y로 적분하니까 y로 바꾸면 루트 y가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루트 4y 더하기 1을 우리가 y쪽에서 적분하니까 1부터 4까지예요. 그래서 1부터 4까지. 그래서 어떻게든 이 식을 적분하면 앞에서 구한 답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7.5는 x축으로 회전하느냐 y축으로 회전하느냐를 먼저 판단해서 공식을 정하고 x축을 따라서 적분하느냐 y축을 따라서 적분하느냐를 판단하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로써 7.5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